그게 이 경매 쪽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질문이 바로 이게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PT는 보면은 아우 저거 청년사니까요. 아 닫아버리시죠. 네네. 한 번도 저런 소리 난 적이 없는데 오늘 소리가 난다. 네. 아 그게 궁금하셨구나. 궁금하시죠? 네. 근데 저는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중개하는 것보다 경매가 낫다 이런 얘기 많이. 이제 택일 관계일 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혼합 관계 때랑 지금 이거가 어떻게 융화가 되느냐인데. 특히 컨설팅. 그렇지. 경비 컨설팅. 보면은 PT는 내가 경매를 잘하고 내가 고수가 되기 위한 매뉴얼이에요. 네, 맞습니다. PT는 경험을 한번 네. 체득을 하셨죠. 그 지금 하시는 훈련법에 더 가속화시키고 지금은 보면 물건 고르고 성과가 좋아요. 그럼 이 기술을 테크닉을 강화시키면서 이제 자기 돈 10억으로 할 게 아니고 이제 막 자기들의 커뮤니티를 이제 지역에서 만든다고 생각해봐. 네. 그럼 이 20억, 30억의 커뮤니티 대신 계약 잘해야 되죠. 엉뚱하게 하면은 또 중간에 그 또라이도 하나씩 껴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기대듯이 기대는 사람 꼭 있어. 그래서 계약서 잘 쓰면 돼요. 변호사 써서 잘 써. 투자 약정서 잘 쓰면 되고 능력이 있으니까 돈을 더 긁어서 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겠죠. 물론 투자의 원칙은 지킨다는 한도 내에서 이제 그런 형태로 변형을 꾸미시는데 지금은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이걸 컨설팅을 어떻게 바꿔볼까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컨설팅 기법으로 위해서 이 고객을 하나 그 경매로 낙찰시켜 가는 과정이나 내가 나 혼자 하는 과정이나 경매 실무 과정은 다를 게 한 개도 없죠. 똑같아. 네네.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얹혀져야 돼. 그게 컨설팅 기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10년 전에도 컨설팅 기법이라는 걸 갖다 교과를 만들어놨는데 한 명도 등록을 안 하는 거야. 진짜로. 네. 딱 한 번 한 사람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서울중앙법원의 집행관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오면 법무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또 경매 법무사 하면서 집행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매랑 접목을 시키려고 나한테 와서 1대1로 배웠어요. 10년 전에. 나는 이걸 만들어 놓으면 컨설팅 과정을 만들어 놓으면 전국의 공인중개사가 10만 명이 넘는데 많이 그렇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다 배운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황금사를 짓는 거잖아. 그잖아. 그죠? 그 생각도 하겠는데 아무도 안 듣더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 컨설팅 기법이라는 걸 얹지 않으면 절대로 한 사람을 끌고 갈 힘이 안 생겨.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 물론 이건 녹음해서 나가도 잘 못 알아들어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약간 해도 돼요. 투자할 때 우량물건 검색하려고 마음속에 정할 때 그냥 딱 요거구나 라고 딱 정해지지 않고 경계선에 서 있는 물건들도 많이 있어요. 요게 좋겠지? 라고 하면서 요것도 좋은가? 뭐 이런 어떤 애매모호한 경계선이 휴전선처럼 펼쳐져 있어.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속에 어떤 원인이 작동해요. 그 원인이 뭐냐면 나한테 있는 돈, 규모, 투자 가능 금액. 그 다음에 마음속에 약간의 기호. 나 이번에는 그 상가에 있으니까 이번엔 빌려 해볼까? 포천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포천 해봐야지. 뭐 이런 어떤 미묘한 사소한 원인들에 의해서 내 물건을 딱 보고 건져오죠. 근데 그 단계가 일반 투자자는 나하고 다르잖아. 투자자가 포천이 좋은가? 나한테 가용자금이 얼마지? 어떤 빌라 사볼까, 상가 사볼까를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잖아. 투자자 입장, 우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계약을 한 컨설팅 고객의 마음을 몰라. 근데 본인이 본인 거 고를 때는 어떤 마음들이 있고 그 마음으로 추려냈어. 그쵸? 근데 그 상대방이 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골라도 이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표정이 낯세게 탁 시큰둥하면 벌써 여기서 스트레스 받는 거야. 맞죠? 나는 분명히 투자 성과도 좋고 이렇게 좋은 것도 잘 골랐는데도 뭐 설명을 해주면 이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게 좋다라고 나가 고른 동기를 설명해줘도 이 사람 그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동기가 이해가 안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나는 포천이 싫거든. 포천은 포 쏘면은 포가 떨어진다 해서 포천이 그런 자리인데 포천인데 아우 포천은 한 번도 안 가봤지만 포천하면 벌써 막걸리 생각나고 이동 막걸리하고 포천 갈비 뭐 이런 거 생각나고 거긴 군부대밖에 생각이 안 나는 사람한테는 포천 거 갖다 드리더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파트나 빌라에 꽂혀 있는데 상가 설명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내가 아닌 남한테 설명이 안 돼 버리는 거. 여기서 장애가 덜컥 와요. 그 다음 시세 조사를 했네. 근데 이제 우리는 시세 조사를 10군데 하면 10군데가 많이 다 장애죠. 그 중에서 분석을 통해서 뽑아내는 건데 이 고객은 자기가 가서 듣고 오면 그 중에서 시세조사 기법도 모르고 질문법도 모르고 분석법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들은 내용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비관적인 얘기를 가져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럼 여기서 또 충돌이 돼. 아, 선생님 이거는 몇백이나 월세 얼마 정도 받고요. 시세 얼마거든요. 그럼 내가 알아본 데는 안 그러던데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불신이 촥. 그럼 나는 돈 몇백 받자고 내가 이 짓 해야 돼? 내 이 마음은 들지. 이런 마음이 딱 들게 되는 거야. 근데 고수가 돼가지고 물건 툭 하고 시세조사 탁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이나 3, 4일이면 그래 뭐 고객님이 원하시는 물건 어떤 건지요? 그러면서 다시 물어보고 덜컥 알아내면 되는데 죽을 둥 쌀둥해서 한 15일 애 낳듯이 나가지고 물건 하나 줬더니 거기서 그냥 비틀어 버리면 거기서 또 멘붕이 오는 거야. 그 마음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낙찰가를 이제 쓰려고 하면은 내가 경험상은 요 정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은 아니 아까처럼 어떻게 2억 3천짜리를 4억 2천을 씁니까? 2억이나 그럴 거면은 그렇게 좋은 거면 전 회차에 3억대 사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맞지? 그러면은 또 그걸 설명을 또 못 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 말 듣고 어쩔 수 없이 3억대를 쓰면 또 떨어져. 그러면 이제 컨설팅은 안 해야 되겠다. 나 이제 내 거나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또 드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명도할 때 어떡해요? 문제없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만난 놈이 또 또라이인 거야. 또 옛날에는 조사할 때 없었던 치매 환자가 누워있다든가 막 이런 이상한 돌발 변수가 생기면 이제 극히 변명하기가 바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고수가 하수처럼 변명을 해야 돼.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천지사장도 친구를 하나 해줬대잖아요. 그때 해줬대. 방송에서 가끔 해줬는데 분명히 월세 30인가 40 나오는 거라고 조사해서 설명을 해준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빌라를 가족이 이렇게 투어를 하다가 야, 이런 거 이렇게 찝찝한 표정으로 1층에 나왔는데 때마침 동네에서 가장 비관적인 공인중개사가 지나가다가 하면서 한마디를 거둔 거야. 여기는 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30년 친구가 딱 전화 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딱 따지는데 벙찌는 거지. 걔 입장에서는. 우리는 경매에 가르칠 때 부동산 업자의 말을 믿지 말라. 그걸 가지고 통계를 내고 분석하라. 질문을 통해서 밝혀내라. 뭐 요렇게 배운 사람들이고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업자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냥.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각종 배신감 들고 내가 니를 왜 해줘고 이게 정작 좋은 건 그렇지 네가 나한테 해줬겠냐 안 좋으니까 해줬지 이런 불신 이게 이제 커진다. 나도 우리 누나 거를 해주면서 돈을 많이 벌어줬는데 한 몇 년 갖고 있으면서 이자 나간 것만 생각하는 거야. 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도 답답해서 이자 총액 합친 거하고 팔고 난 시세 차익을 보여줬어. 그러면 엄청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도 지금도 그 가진 이미지가 나 경매해서 고생만 했어 이렇게. 그것도 최근에 이제 남동생하고 주고받은 대화네. 왜냐면 남동생이 실무를 해줬거든. 네. 나는 방향만 잡아주고. 네. 그러니까 막 가슴이 답답해. 형제지간에도 그래. 반드시 그런 일이 와요. 나 같은 경우도 그 외갓집 그 외사촌을 하나를 해줬어. 지하를. 네. 옛날에 해줬잖아. 그것도 이제 남동생이 이제 해줘요. 돈은 벌었어. 확실하게 이제 그 당시에 빌라 사면 예를 들면 3천에 사면 막 9천에 1억에 팔고 그랬으니까 시세 차익이 이만큼 나. 근데 이제 물이 샌 거야. 하수도가 팍 막히면서 역류가 된 거야. 그래서 수리비가 150인가 얼마 들었다는 거야. 근데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살 때
이런 거 정도는 알아봐주고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가 언제냐면 사고 나서 1년인가 2년 새 살다가 그럴 수가 있겠네요. 아니 벤츠도 오늘 사가지고 한 달 있다 그 정도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좀 비정상적인 관념들이 친인척들 입에서 나오면은 그래서 나도 친인척으로는 그 사람하고 우리 삼촌 해준 게 다예요. 아 그래요? 근데 삼촌은 한 마디도 안 해. 그래서 삼촌은 계속 돈 벌었고 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남동생이 이제 처리를 했지만 두 번 다시 바로 딱 잘라버렸어. 전화도 안 받아. 왜냐면 목동에도 사줬는데 목동 재개발 들어간데도 그건 돈 벌었어요 많이. 근데 가끔 전화도 안 받아. 에이, 굳이 뭐 스트레스 왜 받냐 나 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말로 잘 설명이 안 돼요. 아니 상식적으로 아니 사놓고 2년 있다가 빵꾸난 걸 갖다가 나보고 물어보면 어떻게 내가 애지자야? 선지자야? 아니 원래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다고 그 예수 얘기 나오잖아. 맞아요. 예수가 그러잖아. 그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잖아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 못 받아. 예, 그런 것처럼 나도 친인척이 나한테 와서 해달라고 손 벌린 적도 거의 없고 친척들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와서 뭘 해줘도 없고 대학 친구들도 많은데 걔네가 나한테 걔 하나 해줘 없어. 자존심이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친인척은 배제를 시켜야 돼. 아 그래요? 아예. 아니면 네. 컨설팅 기법을 마련해야 돼. 매뉴얼로. 그- 그 매뉴얼이 컨설팅 그 기법 매뉴얼이 있어요. 그 내가 지사장들한테는 이제 교육을 했었어. 팁만 하나 주면 간단한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예를 들었죠. 나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을 가지고 물건을 골랐죠.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고객으로 온 사람에게 그 마음속을 깊이 인터뷰 시간을 많이 갖는 거야. 예를 들면 저 1억 있는데 경매에 좋은 거 있으면 하나 권해줘 김 사장.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모래성이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아유 사장님 그럼 얼마 있으세요? 뭐 얼마야? 나도 5억 있지.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물건을 가지고 이거 사십시다. 라고 하면 즉시 투자 가능한 돈이 얼마 정도 있으세요? 그러면은 한 1억 5천 정도 있나? 아이 1억 5천 정도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딱 내가 그럼 1억 5천짜리로 딱 맞춰서 물건 가지고 올 겁니다. 그때 1억 5천에서 한 뭐 오히려 돈 없다 그러시면 안 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1억 3천이 있어. 아 그래요. 그럼 1억 3천은 딱 잡아. 근데 그 만약에 내가 내일이라도 바로 좋은 거 있다고 할 때 사모님은 오케이 할까요? 투자의 방해 요소를 다 이렇게 쳐. 뭐 아무 문제 없어. 앞으로 내가 다 결정해 왔어. 다 그렇게들 말씀하시지만은 중요한 때는 역시 살림은 사모님이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동의 받으셔야지. 아직 경매 얘기를 안 해보셨죠? 아직 안 해봤는데? 이러면 오다를 받으면 안 돼. 그러면은 오늘 저녁이라도 가서 대화를 대충 해보시고 괜찮다라고 하면 내일이나 모레 통화하셔서 그때 나오셔서 다시 계약을 하시죠. 그럼 이제 그 동의 부분을 확답을 받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대출을 80% 받으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렇군요. 난 대출을 안 받고 살았는데 대출 받으면 그 위험한 거 아니야? 어디 보면 다 대출 받으면 대출 받아서 망하던데? 아이고 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대출을 해주는 데가 어디죠? 은행이지. 그럼 은행에서 돈을 줄 때 막 빌려주나요? 안 뛸려고 노력하고 주나요? 안 뛸려고 노력하고 주겠지? 맞죠? 네. 안 뛸려고 노력하고 준다는 말은 그 가치에 대해서 자기가 그 돈만큼은 받을 자신이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맞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거기서 나오는 월세든 뭐든 재산 가치가 그거 주고도 감당하고도 남으니까 주는 거지. 은행이 바보입니까? 그 말도 맞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 월세 얼마 받는 걸 시세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자로 나갈 돈을 정산을 딱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리스크를 감안해서 우리가 대출을 받지 그냥 받겠습니까? 그 말도 맞네? 그렇지만 1억 5천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1억 5천에 대출을 안 끼면 1억 5천이 최소 1억 3천에 낙찰을 받아야 1억 5천이 되지만 1억 5천을 가지고 대출을 정말 자유롭게 낀다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 물건처럼 진짜 한 5억 6억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10억짜리 한 번 떨어지면 2억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큰 물건이 어쩔 때는 크게 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대출이라는 것을 다 낀다는 건 아니고, 제가 뭐 어떤 건 작게도 가고 크게도 가겠지만, 대출이라는 거는 필요할 때 물건의 위축이 안 되게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물건의 그 검색 폭을 넓히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죠. 딱 얘기를 해줘. 그럼 대출 많이 받을게요. 예, 그럼 대출은 많이 받는 걸로. 그러면 이 부분까지도 주변에 혹시 와이프랑 얘기를 해보시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다듬어진 거예요. 그 다듬어지는 거를 투자 성향 분석이라고 얘기해요. 들어봤어요? 우리 컨설팅 할 때 내가 할게 투자 성향 분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이 과정을 오늘 얘기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철석같이 믿고 검색하면 마음이 하루 가면 밖에 있다. 1억 5천에 한 얘기가 집에 가서 와이프랑 뒤지고 볶아서 1억 2천으로 줄어. 또 어떤 사람은 한 물건 진행 중에 20일쯤 지나면 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5천 줘버렸는데 이런. 그러면은 여기서 일을 할 때가 너무 힘이 들어가는 거야, 갈수록. 그래서 제일 쉬운 것은 리모컨으로 조정해서 오른쪽 왼쪽 눌렀을 때 투자자가 움직이면 좋죠. 네. 그러면은 근데 이 사람은 말을 안 들어먹어 원래. 그 다음에 이 투자자로 온 사람 자체가 팔자에 복이 없는 사람들은 돈 버는 방향을 제시를 해주면 안 가버리는 묘한 습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컨설팅이, 근데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90%가 가난하잖아. 10%만 좀 잘 살아. 그러니까 고객으로 온 사람이 잘 살 확률보다는 못 사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더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운명적인 요소가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 컨설팅을 해주려고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눈탱이를 봐버리는 쪽으로 쉽게 가는 거야. 지금 우리는 보면 눈탱이 보는 게 아니고 되게 막 골치 아프죠? 머리 쓰고 있잖아. 막 애기한테 그 애기의 심리 상담하듯이 해주잖아. 이런 걸 컨설팅 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24시간 되고 48시간 되고 시간대에도 감정하고 욕구가 바뀌기 때문에 바뀔 폭을 우리가 예측해야 되겠다. 여기서 하나가 이론이 나오죠. 바뀔 폭이, 예를 들면 오늘 철석같이 얘기하고 딱 해서 검색하는 건 어리석은 거지. 마치 어떤 여자가 남자가 사랑해 철석같이 믿고 결혼해버리면 여자들이 뭐라 그래? 멍청하다 그러지. 그죠? 사랑은 그 시점이 사랑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시점이 다음 시점에도 유지되는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견고하게 이 생각이 바뀌지 않게끔 방어 프로그램 백신을 주사를 놔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는 게 1차 투자 성향 분석, 2차 투자 성향 분석, 3차 투자 성향 분석이라는 단계별 매뉴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백신 프로그램 주입에 대한 커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커리를 쫙 나오려면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로 했죠. 화법이 중요해서 했죠. 이 화법을 어디서 닦인다? 시세조사에서 닦이고, 명도에서 닦이고. 그래서 고객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만 들어봐도 굉장히 좀 거창하고 복잡하죠. 근데 이게 컨설팅의 초입이야. 근데 중간에 시세조사 분석 과정에 명도 낙찰가 가가지고는 소하고 말을 갖다 물가에 끌고 가도 물은 못 먹인다면서. 그렇죠. 앞에까지 실컷 조사하고 내가 시킨 대로 금액만 딱 쓰면 이거 100% 되겠는데 여기 와서 자기가 힘을 빼내. 지가.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막 나는 열불나 죽겠는데 지도 표정이 안 좋아. 지도. 내가 지금 PT가 2명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됐어요. 지금까지도 다 딱 한 번에 즉시. 그것도 엊그제도 교육 중에 그 스파레주 출신이 있어요. 그분도 굉장히 좋은 물건을 잡았어. 그분도 이렇게 탁해서 얼마를 딱 써서 이제 잡았고, 상당히 좋아요. 그것도 거기 어디더라? 파주인가 어딘 건데, 우리 대구지사장이 받은 건물 그 근처라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열 몇 명인가 사이에 하여간 됐어요. 그 다음에 아슬아슬하게 됐어, 사실은. 한 1,000 얼마 차이밖에 안 나.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쓰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낙찰이 되는지를 알아. 고수는. 안 느낌이 와. 근데 그거를 하수가 이해를 못 해.